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다솔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의 장수 인구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100세를 눈앞에 둔 90대 노인들도 15만 명으로 그야말로 100세 시대, 장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할까?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하면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삶이 길어진 만큼 척추 건강을 더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를 통해 여러분 속 시원히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척추 질환,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허리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분들이 참 많은데 흔히 겪는 척추 질환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흔한 게 우리 뭐 척추하면 디스크, 네. 척추하면 협착증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 어르신들도 그런 병들은 잘 알고 계시고 네. 디스크라는 게 이제 병이 아니고 뼈 사이에 이제 물렁뼈인데요. 이제 수십 년간 쓰다 보니까 이 물렁한 디스크 관절이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껍데기도 약해지고 알맹이도 푸석푸석해지면서 이제 삐져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 공교롭게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디스크예요. 그게 제일 흔하고 네. 또 어르신들 협착증 많잖아요. 협착증은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관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찌꺼기들이 차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신경이 잘 내려와야 되는데 막 비정상적인 마찰이 막 일어나면서 주변에 이제 뼈나 인대나 관절들이 자라고 굳은 살이 생기고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게 협착증. 그게 네. 제일 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뼈가 이제 막 이래 관절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뼈가 밀려가지고 이제 핀 박는 병 있잖아요. 예. 이 전방전이증 이런 병도 좀 생소하지만 좀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많으시니까 네. 이제 목욕탕에서 조금만 잘못해가 미끄러져가 엉덩방아 찍어도 뭐 뼈가 부서져 버리죠. 골절이 되죠, 골절. 그걸 이제 압박 골절을 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또 더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척추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낡은 게 생기니까 이제 퇴행성이라고 하겠죠. 퇴행성이 제일 흔하고요. 근데 이제 낡았다고 해도 또 잘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세나 생활 습관, 환경, 뭐 직업 이런 이차적인 요인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이제 앉아 있는 거나 이제 조금 숙이면 압력이 디스크 내부에 오는 압력이 한 2배 정도는 증가하게 되고요. 좀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다든지 앉아서 숙인다든지 뭐 물건 든다든지 이러면 이제 압력이 한 3배에서 4배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척추에 무리가 오는 자세를 좀 피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뭐 허리를 많이 구부릴수록 이 척추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잖아요. 네. 이 좌식 문화가 척추 질환을 걸리게 하는데 더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외국에 이제 생활하는 거 보면 방에도 막 신발 신고 마루에서 신발 신고 다니고 네. 뭐 침대에도 신발 신고 막 눕고 뭐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의자나 이제 침대 생활에 그만치 익숙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방바닥에 누워야 되고 그게 편하고 지금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정자세로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뭐 누워서 뭐 비스듬하게 보든지 소파에 기대 보든지 팔베개에서 보든지 그게 편하잖아요. 네. 이런 생활이 이제 장기간 이제 지속되다 보면 이제 병이 하나씩 이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주부님들도 이제 일할 때 방바닥에 앉아서 뭐 많이 뭐 다듬고 뭐 이래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목이 숙여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러면 이제 자극이 오고 낡아지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뭐 식탁을 좀 이용하면 좋겠지만 조그만 탁자나 이런 데서 작업하게 되거나 이래도 압력이 목이나 허리에 오는 압력이 많이 줄게 되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나 요새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안 쓸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높낮이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자세를 또 오래 하게 되면 압력이 막 굉장히 막 끙충끙충 뛰게 됩니다.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앉아 있든 서 있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뭐 가장 기본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발병률이 높은 게 또 바로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 뭐 어떻게 나타날까요? 디스크는 이제 뼈사에 물렁한 이제 정상적인 뭐 타의 역할, 완충 역할을 해주는 관절인데요. 물렁한 관절인데 그게 이제 안에 삐져나와서 껍데기가 찢어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이제 그게 이제 병이 되는데 네. 그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 게 허리니까 허리가 일단 아프죠. 아침에 뭐 일어나서 머리 감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숙이면 특히 아프고 뭐 그 증상도 좀 들쭉날쭉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이제 신경을 누르다 보면 이제 신경이 허리에서 신경이 지배하는 구역이 이쪽 위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발끝까지 이제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릴 수도 있고 땡기기도 하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기도 하고 네. 막 참을 수 없는 통증도 오고 마비도 오게 되고 뭐 대소변이나 심하면 성기능 장애까지 올 수도 있고 그게 다 신경이 지배하는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역할이죠. 뭐 허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통증이 미치는 범위가 또 꽤나 크네요. 그렇죠. 다리를 다 지배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디스크가 의심이 되지만요. 네. 이 허리 디스크가 아닌 다른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다른 척추 질환들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 협착증이잖아요. 네. 뭐 제일 흔한 거죠, 아무래도. 그 디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협착증은 이제 신경 내려오는 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신경 안에 신경 내려오는 관이 그래 넓지 않아요. 한 5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에요. 그 구멍 안으로 이제 신경이 빼곡하게 내려가는데 그 안에 막 찌꺼기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라는 게 이제 관절들의 연속이니까 비정상적인 이제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 좋은 마디 공격이 더 오고 그러면 뼈 관절들이 삐그덕거리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막 지저분한 조직이 쌓이는 게 협착증인데요. 그러다 보면 협착증은 이제 그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게 되면 숙이면 증상이 좀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이제 가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부리고 좀 쉬면은 이제 정상이 좀 풀려요. 관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위치가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그런 반대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방전이증 이제 뼈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돌아 눕는다든지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 주로 막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 이 세 가지 병들이 다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공통된 점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각각 이제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압박골절 이제 골절이 생기면요. 우리 특히 뭐 여자분들 할머니들이 특히 이제 골다공증 심하니까 압박골절이 잘 생기는데 우리 다리뼈에 뭐 금이 가거나 이러면은 못 걷잖아요. 아파서. 근데 척추뼈는 금이 가도 희한하게 돌아 눕거나 일어날 때 힘든데 막 따끔따끔 맞추고 힘든데 일어나면 또 잘 걸어 다녀요. 잘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제 뭐 검사해보자 하면 내 뼈 그만 안 갔다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도 건강 경험 들어있거든요. 그렇듯이 증상들이 이제 조금씩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리가 보통 아프면 다리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 다리가 아픈데 뭐 허리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리 자체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정맥류라든지 뭐 혈관이 정맥순환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정맥류가 특히 생기고 또 뭐 말초신경 당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초신경에 의해서 다리 쪽으로 저리고 시리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고관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무릎 자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무릎 자체가 낡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제가 뭐 척추를 전문으로 해서 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허리의 신경 문제예요. 신경이 이제 다리를 지배하니까
이제 그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병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게 제일 흔해요. 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막 허리 문제인데 정맥류 막 레이저 시술하고 오시는 분들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마비가 됐는데도 이게 허리 때문에 마비가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시기를 좀 많이 놓쳐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지금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린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다 척추 질환으로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예, 네. 뭐 다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대부분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부인과 문제가 있어도 배가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맥류 때문에 진짜 다리가 무겁고 아프고 땡기고 저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일 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좀 우리 조금 아프다고 뭐 병원에 뭐 쪼르륵 달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치료해 보잖아요. 네. 뭐 침도 맞아보고 뭐 진통제도 먹어보고 파스도 발라보고 그 한 2, 3일 정도 치료해 보고요. 네. 만약에 이래 다리로 내려오는 증상이 2, 3일 내지 뭐 길게는 일주일 이래 치료를 나름 해보는데도 호전이 시원찮으면 일단 확률이 높은 데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척추를 먼저 의심을 해야 하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게 또 가장 네, 중요하겠죠. 자, 지금 저희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2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결이 된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지금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 분들은 너도 나도 막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병이 아니라 뭐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다양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그래서 그 디스크나 협착증하고 뭐 전방전이증, 네. 그리고 뭐 골절,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거 다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그런 치료들을 이제 일단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일단 치료가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수술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째는 거예요, 째는 거. 너무 심하게 눌리니까 네. 너무 증상이 심하고 마비가 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대소변 장애나 이런 게 오고 이러니까 심하니까 당연히 그런 장애들이 왔겠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째도 수술이고 막 크게 째도 수술이고 핀 박아도 수술이고 예. 수술하면 안 좋다잖아요. 안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 시기를 많이 놓친다면 수술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이제 비수술인데 이제 비수술에서 수술을 안 넘어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비수술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시술들 많이 하잖아요. 시술. 예. 시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경막외곽 신경성형술, 뭐 풍선 뭐 확장술, 네. 뭐 꼬리뼈 내시경, 뭐 허리로 넣는 내시경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희한한 뭐 생소한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가 연결을 방금 못했던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나요? 아이고,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41년생 남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서울의 강남에 있는 뭐 병원에서 제가 이제 그 MRI 찍고 네. 네. 1개월에 한 번씩 그 시술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네. 한 3회 정도 제가 그 시술을 받았는데 그 시술은 뭐 프로폴인가 네. 예, 요걸 내서 시술을 받았는데 네. 한 첫째, 둘째, 세 번째 정도 받고 많이 5번 정도 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겠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네. 자꾸 통증이 더 심하게 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네 번째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병원에 그 항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래서 저기 병원에서는 그 이제 MRI에 찍은 데가 협착증하고 디스크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3번, 4번, 5번 그 사이가.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네.
움직일 때 또 날씨가 흐린다든지 그러면 뭐 아침에 통증 좀 심했다가 움직이면 또 괜찮고. 지금 아침에 협착증 증세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예예.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이제 같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예예예. 근데 이제 협착증 증세가 더 강하세요. 잠시 예, 얘기 예. 들어보면. 예, 예, 근데 예. 이제 비수술 방법 중에 이제 뭐 예. 그냥 통증 클리닉 치료, 이제 프룰로 치료 같은 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예예. 그게 이제 보통 뭐 3번, 4번 하면은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호전이 좀 이제 호전이 오거든요. 예, 뭐 예. 잠시 호전이 온 건 다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 예. 호전이 오고 그 예. 호전을 또 유지를 잘 하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일 이상적인데 예. 지금 그런 주사를 뭐 여러 차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예. 심해진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따져서 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예. 안에 병이 예. 그거로 이제 치료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예. 그러면 단계를 좀 더 올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다른 시술을 해야 될지도 있고요. 예예.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지금 환자분이 치료를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고 나름 좀 해보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 증상이 안 좋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제 다른 단계를 좀 더 밟아야 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예. 뭐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좋지만 예. 이제 뭐 가까운 데서 이제 또 치료를 좀 해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좀 다시 받으셔서 예.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다시 좀 예.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 히프가 그때 이제 오른쪽 히프 쪽이 아파가지고 네. 예 걸으면 좀 불편하거든 굉장히. 그게 고관절 문제가 아니고 예. 허리에서 신경을 누르는 협착 때문에 신경을 누르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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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니까 우선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뭐 병원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럼 또 가까운 병원에 네. 네. 가까운 병원에 일주일 간격으로 또 오라 해서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네. 약간 기분은 좋습니다. 서울에 다닐 때는 아무 자꾸 그 통증이 심했는데 네. 가까운 병원에 다니면서 네. 굉장히 그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약도 처방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 이 증상이 좀 안정적으로 좀 된다면 예, 이제 예. 허리를 강화하는 재활 운동이나 물리치료나 예, 예. 이런 걸 좀 유지하면서 예. 좀 경과를 지켜보시고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나빠지는 추세로 간다면 예. 뭐 수술적인 치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사진은 예, 예. 정확하게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예, 예. 일단은 증상이 안 심해지도록 이제 유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예. 예.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예. 네, 아주 바쁘신데 뭐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방송 네, 또 다른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허리는 좀 전일만 하고, 예. 예. 네. 첫째, 이제 허벅지도 좀 아프고, 무릎에 앞으로 뱅 돌아가면서 밑으로 다리를 내려가는, 종아리 내려가는 다리, 힘줄 있고 아니습니까? 네네. 거기가 많이 아프고, 예. 네. 또 작년 9월달에 내가 시술로 풍선, 고리뼈로 엮는 풍선 시술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예, 또 다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내가 내 딸이 한다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가 또 2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이러거든요. 예. 협착증이 있나 보죠? 예? 협착증? 협착증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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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들어 어찌할까 싶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예.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말이 안 좋지. 증상도 안 좋은데 아마 예. 사진 봐도 사진도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MRI 2번이나 찍었어요. 예. 그 MRI 뭐 계속 찍는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은 뭔가 좀 증상이 좀 찝찝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못 봤으니까 예. 뭐라 말은 못 하겠지만 사진이 분명히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심합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현미경으로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협착 부분들을 신경이 많이 눌렸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풍선확장술로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하셨는데 호전이 지금 더 악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예. 이걸 덜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게 이제 제일 애를
제일 작은 수술인 거예요. 제일 작은 수술. 제일 작은 수술,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본 나이는 70 넘었습니다. 근데 협착증이나 이런 병들이 다 60대, 70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예. 그런 연세는 크게 좌지우지 될 것 같지 않고요. 큰 예. 중대한 질병 없으면은 다 치료 예. 가능하니까 그 예. 앞으로 또 잘 지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좀 덜 아프고 살아야지.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맨날 뭐 죽어야지 하면서 치료는 계속 하면서 무슨 요즘은 그 치료 잘 하고 앞으로 그 살 날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맞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머니 들으셨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예. 생활하시는데도 불편함이 덜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아. 지금 마음이 막 갈등이 많이. 척추를 보는 병원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들에 이제 사진을 예, 들고 가서 정확하게 다시 진료를 한번 받고 이제 상황이 여러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다시 좀 한번 좀 세워보십시오, 어머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래서 꾸준히 다니시다 보면 또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예. 다니시다 보면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도움 됐는데, 네. 예, 좀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방송이 끝나고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전화를 또 해야 됩니다. 아, 예, 저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통화 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65세고요. 예. 네. 65세에 있는 여성이고요. 네. 예, 허리 디스크가 2번, 3번, 4번, 5번에 네. 디스크가 심하다 해서, 예. 성형 시술을 2번을 했고요. 네. 도수 치료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무릎 밑에서 발끝까지 네.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예. 그러면은 땀을 흘리면서 통증이 오는데 네. 그럴 때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진통제도 먹고 예. 확 돌아다니고 막 두드리고 막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하루 종일 막 방사통이 오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건 아니시죠? 네네. 예.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줍니까? 예. 그 또 지금 다른 데 집중이 되질 않고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집중도 안 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동 방법으로 지금 말씀만 들어봐서는요, 뭐 정확하지는 네. 않잖아요. 그런데 수술로 넘어간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네. 굉장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얼굴 보면 멀쩡한데 자기만 괴로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아프다는 거는 그 척추 세 마디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 마디가 불안정하신 거예요. 불안정해서 이게 자꾸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그 자극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자극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면 좋고 신경성 행술해서 하루아침에 나아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고 잘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무작정 수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술할 상황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 신경성 행술을 하면 유착도 좀 떼놓고 좀 풀어주고 좋은 약들도 넣어놓고 이래 했을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 그 이후에라도 부분 뭐 프롤로 치료나 신경 주사 같은 것도 맞으면서 도수 치료도 좀 꾸준하게 하면은 또 이제 불안정하다가 또 안정되는 시간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은 아닌 상황 같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힘을 내서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관리를 좀 하다 보면은 또 안정되는 시간이 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 어떤 도수 치료 하시는 분은
근력 운동 말고 그 힘 주는 운동을 하지 말아라, 걷지를 말아라 그러고 네. 어떤 분은 많이 걷고 근력 운동을 해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기준이 서질 않습니다. 다 틀린 어떻게 말은 아닌데요. 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몸이 아파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네. 밖에 내몰아서 운동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아플 때는 줄이세요. 따뜻한 물에도 네. 담그고 쉬게 해주고요. 몸 네, 상태가 비교적 좀 양호하다,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는 양을 점점점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몸 컨디션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네. 강약을 이제 본인이 좀 조절해야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허리 네. 강화 운동 한다고 하면 막 더 아파서 더 괴롭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좀 쉬어주고 괜찮을 네. 때는 좀 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걷는 운동은 기본이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헬스장이나 같은 데나 기구를 조금 사용을 해갖고 근력 운동을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그렇죠. 제일 통증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심하다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 허리 해도- 도수 치료 이런 체조들 있잖아요. 허리 스트레칭 체조들. 그런 네네. 것도 별거 아닌 거지만 예. 뭐 자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허리 네. 건강에 좋아요. 그런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시고 많이 걷고 가벼운 등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통증이 없을 시에는 그런 운동을 해도 괜찮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과 함께 저희 척추 질환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 전에 네. 뭐 척추 질환의 치료에는 수술적인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 이렇게 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통증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뭐 수술이 아니어도 간단하게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 비수술적인 방법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전에는 이제 꼭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요즘은 그런 부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수술로도 좀 뭐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늘기는 늘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자료 보면 90% 이상, 뭐 95% 이상 비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네.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보통 환자분들은 내가 다 5%, 10%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90% 안에 네. 비수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늘었지만 그래도 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외래보다 보면요. 진료보다 보면 협착증이 심한데 협착증은 조금씩 죽여가는 병이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도 정상은 좀 견딜만 한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팠다, 나았다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안 아픈 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할머니들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MRI 찍어보자고 이래 하면은 아유, 비싸다고 누워있으면은 멀쩡하다. 이럽니다. 네. 그럼 평생 누워 사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안 아픈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 협착증이 그렇거든요. 안 아플 땐 또 안 아파요. 아픈 네. 게 이제 계속 심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눌려 있는데도 시술만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죽어도 좋으니 시술을 해달라. 그런 경우에 막 억지로 꾸역꾸역 막 좁은 데다가 시술한다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더 긁어부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분의 정상하고를 이제 서로 맞아야 됩니다. 네. 사진 고치는 게 수술도 아니고요. 네. 정상만 고치는 게 뭐 실려 왔다고 다 수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하고 정상하고 정확하게 보신 분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도록 맞춰서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비수술적인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같이 상담을 하고 봐주시는 전문의와 함께 네. 뭐 그 의견을 들으면서 뭐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뭐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이 검사를 하고 또 정확한 병명이 나오고 네. 또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이 척추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MRI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잘 아는 게 이제 엑스레이, CT, MRI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르신들도 뭐 그래도 지금도 여기 뭐 이게 CT인지 엑스레이인지 엑스레이 찍었는데 MRI 찍고 왔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많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엑스레이, CT, MRI가 제일 흔한 진단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엑스레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뼈하고 관절만 보이는 검사예요. 이제 신경이나 디스크나 뭐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간격으로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이는 제일 기초가 이제 CT예요, CT. 네. 그 CT는 이제 딱딱한 거 보는데 아주 월등하지만 부드러운 신경이나 디스크 이래 보는 데는 조금 많이 취약해요. 그 대신에 이제 가격은 뭐 좀 몇만 원대, 뭐 4, 5만 원대 이래 좀 가격은 MRI보다 좀 낮지만 그 좀 취약점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MRI인데요. 이제 MRI는 신경이나 디스크 보는데 아주 월등한 검사죠. 그래서 그림 한번 뭐 표 한번 잠시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MRI가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조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MRI는 단점이 고가예요, 고가. 몇십만 원씩 한다고요. 그러고 막 통 안에 들어가니까 막 소리도 시끄럽고 막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잘 찍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잘 보여요. 네. 제일 잘 보여서 옛날에는 MRI 없었던 시절에는 뭐 엑스레이, CT 보고 다 수술하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엑스레이, CT, 뭐 MRI, 뭐 이 심장에 박동기 들어있어가지고 뭐 MRI 못 찍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MRI를 찍고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뭐 시술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고가라는 게 이런 다 네.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네, 뭐 MRI를 통해서라면 좀 더 면밀하게 검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신경이나 디스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뭐 MRI를 찍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MRI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RI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 이게 세 개 다 MRI거든요. 예. 이제 다 허리를 옆에서 측면에서 본 겁니다. 맨 왼쪽 그림이 이제 뼈 사이에 이제 물렁한 디스크, 빨간 화살표 그려놓은 그게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신경이 이제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다 신경인데 완전히 다 틀어막혀 있죠. 디스크가 터짐으로써. 이게 디스크예요. 네. 그 가운데 그리면 디스크도 좀 안 좋지만 그 주변에 뒤쪽으로 있는 빨간 화살표가 좀 뒤로 표시돼 있잖아요. 가운데 그림에서는. 네. 그 뼈하고 막 인대들이 자라가지고 막 신경을 많이 누르는 거예요. 이 환자는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고 디스크는 약간 볼록한데 협착증이 많이 심한 거예요. 협착증. 네. 찌꺼기들이 꽉 앉았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뼈가 앞뒤로 막 흔들거려요. 네. 전방전이증. 앞으로 밀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신경이 다 막혔어요. 노란 동그라미 보면 신경이 다 막혔어요. 이런 분들은 신경 누르는 걸 뜯어내야 되고요. 네. 수술로 걷어내야 되고 걷어만 내서는 안 되고 바로 맞춰서 핀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심한 사진들을 추려놓은 건데 예. 이 세 그림 다 많이 심한 사진들을 이제 뽑아놓은 거고요. 네. 그렇듯이 이제 MRI가 이렇게 정밀하게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비수술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대표적인 비수술적 방법이 조금 전에 전화하시면서 그 한번 여성분도 하신 신경성형술, 네. 이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전통적으로 좀 대표적인 신경 그 비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술들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제 신경을 누르는 게 하루아침에 누른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 거쳐서 잘 누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막 신경 주변하고 막 누르는 거랑 떡이 되는 거예요. 유착이라고 해요. 유착. 신경 유착. 그래서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관이 들어가서 신경 유착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이동식 영상 장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 병변 부위까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뼈 주변에 조금 마취해가지고 왼쪽 그림처럼 조그만 가는 관이에요. 네. 한 1mm 정도 되는 관인데요. 그게 이제 병변 부위까지 들어가서 이제 통증 유발시키는 이제 그 구역에 유착을 이제 방리하고 또 염증 조직들이 많거든요. 네. 지저분한 막 떡져 있는 조직들. 그런 것들을 염증 완화시키는 신경이완제도 쓰고요. 또 유착을 분리해주는 분해 효소도 뿌리고요. 또 부종을 좀 해결해주는 신경 붓기 깔아앉히는 약물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마디를 다 다니면서 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은 이제 범위를 댈 수 있으면 뭐 4개, 3개, 2개, 1개 안 하면 제일 좋은 게 수술인데 네. 이제 시술은 조금 나쁜데 많이 나쁜 데를 막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하는 예.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경 성형술 말고 또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방법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요즘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꼬리뼈로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도 넣어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 네. 그런 시술법인데요.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내시경이나 이 레이저가 꼬리뼈가 구멍이 넓지 않거든요. 좁아요. 그 좁은 구멍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시경도 우리 위 내시경은 굵잖아요. 막 손가락만한 게 막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 1mm 정도 돼. 1mm. 내시경도 1mm, 카메라가 1mm짜리니까 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레이저도 1mm짜리요. 들어.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림 보시면 지금 왼쪽 위에 그림이 모식도인데요. 저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1mm 정도의 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그림 저 뻘거스름한 그림 있죠? 그게 이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봐서 이제 내시경 통해서 MRI도 그림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네.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내시경으로 이렇게 봤어요. 보고 이제 돌출된 디스크에 이제 직접 레이저도 막 쏘아서 이제 신경 압박을 오는 이제 디스크 크기도 줄여주고 또 특수한 약물, 이래 아까 신경성 응수를 할 때 그런 약물들도 다 주입해주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른쪽 그림 실제로 하는 장면인데 이제 허리 시술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좀 잔존 통증 남아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급성 만성 요통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시술할 수 있는 이제 비수술 방법 부분 마취해서 하니까 뭐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예, 뭐 척추관 협착증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 질환이잖아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도 그러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그 시술로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협착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내려오는 관에 다른 지저분한 조직들, 뼈들, 인대들, 뭐 굳은 살들 이런 것들이 막 눌러가지고 자기 자리에 딴 놈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경을 누르고 막 들어붙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협착을 이제 떼고 벌리고 풍선으로 확장해주고 그런 게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 협착증 때 보통 많이 하는 그런 시술이 이제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 방법인 풍선 확장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뼈로 들어갑니다. 네. 그 왼쪽 그림처럼 아까 얘기한 시암이라고 하는 이거 이동식 그 방사선 장치를 이용해서 보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맨 오른쪽에 특수한 간쪽이 한 2mm 정도 되는 간이에요. 네. 2mm 정도 되는 간에 저 풍선이 불잖아요. 풍선이. 우리 풍선 아이들 가지고 노는 몰랑몰랑 풍선이 아니고 저 굉장히 딱딱합니다. 네. 저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끝에 좀 구멍이 있어가지고 약물도 주입하고 저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신경이 2군데가 나오는데 밑에 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직접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좁아져 있는 부분에 관으로 이제 관하고 약으로 뭐 이래 유착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렇게 풍선을 불어가지고 협착을 이제 벌리는 거죠. 네. 벌리면서 작업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시술 시간 한 20-30분 걸리고요. 이제 부분 마취하고 해서 하니까 부분 마취에 의한 이런 장점들이 또 많은 이런 시술들이 되겠습니다. 예, 뭐 예.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이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인 그런 치료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이 그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네. 수액 절제술 이런 게 기네요.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어렵죠. 저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꼬리뼈로 내시경을 넣는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이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은 옆구리 쪽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내시경이 우리 위 내시경은 굽어지는 내시경이지만 이 내시경은 한 6mm, 7mm 정도의 딱딱한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하는 방법이 이제 방법은 시술 같은 방법인데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부분 마취해서 하는 이런 시술 같은 방법인데 안에 내용은
하는 작업은 이제 수술적인 작업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술도 아닌 것이 시술도 아닌 것이 있고 좀 중간 단계에 있는 네. 그런 유용한 방법인데요. 왼쪽 그림 보면 저렇게 내시경관이 오른쪽 밑에 아래 그림 내시경이거든요. 네. 딱딱한 내시경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니까 조금 길죠. 관도 한 6mm, 7mm 정도의 관이 들어가면 이제 저 구멍에 몇 개의 채널이 있어가지고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고요. 뭐 레이저도 들어가고요. 터진 뭐 디스크 꺼내는 집게도 들어가고 뭐 열 소잡기도 들어가고 씻어내는 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터진 디스크 레이저로 제거하고 주변에 뭐 흘렁해진 뭐 섬유막이라든지 이런 거 열 소잡기로 다져주고 찢어주고 강화시켜주고 네. 이런 게 이제 내시경을 하는 시술인데요. 예.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뭐 다 잘 해야 되겠지만 예. 뭐 그런 시술들이 있겠습니다. 네. 예. 물론 뭐 척추 질환을 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해결을 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뭐 수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척추 질환의 수술은 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수술은 뭐 안 하면 좋겠죠. 네. 왜냐하면 수술하면 손해 보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안 하려다가. 예. 그래서 손해가 굉장히 작아야 되고 덕이 굉장히 클 때 이제 그나마 수술이 승리되는데 네. 그런 수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미경으로 하는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협착 제거술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옛날과 다르게 조금 째잖아요. 옛날에 이만큼 쬐으면 요즘은 조금 째거든 현미경으로 하니까 네. 조금 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 조직이나 이런 손상이 적고요. 원래 조직을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조직을 건드려야 되죠. 네. 그래서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미경이 오른쪽 그림 보면 현미경이 크거든요. 예. 그 수술자하고 앞에 어시스트 해주시는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왼쪽 밑에 그림 보면 저게 신경이에요, 신경. 확대를 막 몇 배나 확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거의 안 건드리고 이제 터진 부분만 이제 현미경에 레이저를 또 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레이저 광선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터진 디스크 걷어내고 협착 제거하고 이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막 수술하고 막 한 달 누워 있었다 해서 뭐그 이분 뭐 네. 한 달 동안 똥오줌 받아냈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 다음날에 바로 일어나서 이제 뭐 다니고 보행하고 뭐 2주, 3주 누워 있는 게 아니고 2주, 3주면 이제 집에 가죠. 네, 벌써 기술이 많이 좋아졌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끔대지 마시고 네. 너무 막 병을 키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네. 뭐 아무래도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제때 뭐 제대로 받는 게 또 수술을 피하는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도 관리하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수술이나 이제 시술이 이제 근본을 잡아주는 건 아니죠. 청소예요, 청소. 쉽게 얘기해서 신경이 예. 너무 누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절개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네. 그 청소하면 찌꺼기 뭐 찌꺼기 안 쌓입니까? 또 쌓이게 되겠죠. 예. 근본이 안 좋으니까 자꾸 찌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우리 핀 박잖아요. 핀 박는 게 또 근본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근본은 뭐 어쨌든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시술, 수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술이 다다, 수술이 다다, 수술했으니까 끝이다. 이래 생각하면 시술이 수술을 만나게 되고요. 네. 수술이 또 수술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시술하고 나서 일이 더 안 번지게, 지금 좀 낫네, 많이 낫네. 그게 끝이 아니고 주변에 힘을 길려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힘을 길려주는 게 재활 운동이죠. 도수치료라고 하죠. 도수치료. 네. 코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수치료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도수치료 뭐 한두 번 해가지고 허리 힘이 척 붙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뭐 생활 습관 자세가 이제 좀 바로 돼야 되고요. 뭐 그런 체계적인 이런 재활 운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예, 오늘 이 시간 뭐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지 지금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250-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전화가 온 게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허리가요. 네. 알로가 허리가 그러네. 요추라고 내가 한번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허리 알로가 풀로 빠지는 것 같아요. 엉덩이까지요. 네. 빠지는데 어떨 때는 바로 앉지를 못해 조금 앉았다가 또 조금 들어가 있다가 앉았다가 이런 상태거든 지금 이제 예. 엉덩이가 아파가지고요. 엉덩이하고 허리 바로 밑에 쪽으로 딱 라인으로 네.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 치료를 좀 해보셨어요? 아니 치료를 했는데도 물리치료 받고 하면 똑같이 그렇고 이래 예. 검사는요? 검사는 3년 전에 부산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1차성 전신골간절절이라고 받았습니다. 그 다리 쪽으로는 당기지 않으세요? 다른 쪽으로는 다리. 하고 예. 예? 발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저리고 막 그래요? 저리지는 안 합니다. 저는 시립니다. 허벅지나 종아리는 괜찮습니까? 예. 지금 허리하고 엉덩이가 그러시네요. 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59세입니다. 그럼 MRI 같은 걸 한번 찍어 보셨나요? 아니 예. 그래서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찍으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젊으신 축이거든요. 예. 보통 우리 뭐 수술 받고 이러신 분들이 60대, 70대가 제일 많으니까 예. 지금 50대 후반부니까 젊으세요. 젊은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꼭 죄송하지만 좀 더 연세 드신 분들 하시는 말씀처럼 막 그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막 고부랑 할머니들 막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허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계가 예. 단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치료하고 뭐 그냥 물리치료하고 잘 나았으면 전화도 안 했겠지만 지금 잘 안 났잖아요. 예. 일단은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면은 제일 지금 필요한 검사는 엑스레이하고 MRI를 좀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상은 이제 직접 환자를 직접 보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척추가 아마도 여러 관절이 디스크가 좀 낡아 있을 것 같고요. 예. 관절들도 안 좋아서 협착증들도 좀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런 증상들이 지금 여러 마디에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많이 심하면 문제니까 예. 일단 지금 일 더 커지기 전에 정확하게 보시고 예. 그에 맞춰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척추 질환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가 그 허리가 예. 너무 상태가 안 좋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네. 그 MRI를 2번이나 촬영을 했는데 네. 3번, 4번 사이하고 4번, 5번 사이가 신경이 아예 뭐 나타나질 않을 정도로 그 심하답니다. 많이 눌려가지고요. 2번은 협착기가 좀 있고 그렇답니다. 두 군데가 많이 심하네요. 예, 예. 정상은 4번, 어때요? 4번, 5번.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조금 걷다 보면은 오른쪽 다리는 아예 막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호적상에 64살로 돼 있어요. 큰 지병은 없으시죠? 예, 예. 딱 척추만 그래가지고. 병원을 그러면 한 군데만 가신 거예요? 아니,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프로로테라피도 치료법을 한번 해발해서 했는데, 그거는 막 더 사람이 아파 죽겠고.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또 수술하라는 말씀을 들으셨네요? 수술하라 소리는 이제 2군데에서 들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예. 수술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요. 사진도 안 봤는데 이런 말 하기는 예. 좀 그렇지만 증상도 심하고 사진도 거기서 엉뚱하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진도 예. 심하다는 말이거든요. 증상도 예. 심하세요.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요. 예.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수술 얘기를 들으셨고요.
예, 예. 그 물론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시술적인 방법은. 예.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이 될 걸 가능성이 높을 거는 같습니다. 예. 예. 아버님, 네. 제가 누가 또 그래서 신경 차단 시술을 해발해서 2번이나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받아보니까 그것도 안 되죠. 효과가 없고요. 그럼 확률 더 올라갑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확률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사진을 한번 좀 안 봤으니까 좀 뭐 확답을 좀 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증상은 지금 막 다리에 마비도 막 오고 이럴 거거든요. 그 증상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협착증은 절대로 막 아파서 떼굴떼굴 실려오지 않거든요. 예. 마비가 되고 오면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 아프고. 가만히 앉아서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 예, 네.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예, 예. 누워있을 때를 기준 삼지 마시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협착증 때는 대부분 괜찮아요. 물론 더 심해지면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도 잘 못 있어요. 그러면 막 이미 많이 더 늦은 거죠. 예, 아버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예. 네, 아버님. 많은 도움 됐. 네, 쾌차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척추 질환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방송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 만큼 또 척추 질환에 대한 관심과 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척추 질환은 이제 올바른 자세, 생활 습관, 뭐 유지 관리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말이고 이제 말은 쉽지 예방 관리 뭐 이런 게 유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술하신 분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술, 담배가 척추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술, 담배 끊으세요. 아주 좋은 관리죠. 그게 쉽습니까? 운동 아주 좋죠. 근데 한 뭐 수술하고 한 2달 지나서 시술하고 한 2달 지나 좀 살만해지잖아요. 네. 그럼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뭐다 해해지는 거죠.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관리를 꾸준하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없다. 그 자기 몸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이제 자기 몸 신경 꼭 쓰셔야 됩니다. 수술하시고 시술하신 분들은 그게 꼭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리에 압력이 많이 오는 자세를 피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압력이 높고 구부리면 쪼그리고 앉거나 이러면 더 높아져요. 근데 어쨌든 한 자세를 오래 하는 것도 압력이 막 끙충끙충 뛰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한 자세를 이제 좀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뭐 사무직이면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 해주고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이면 한 번씩 앉아주고 그래 해주는 게 좋겠고 네. 어쨌든 이제 허리 체조들 강화하는 운동들 이런 것도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예, 오늘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뭐 척추 질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짜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짜게 먹는 습관,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몸속에서 과잉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 등 여름철 보양식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싱겁게 먹는 습관,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